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앨리슨 테일러예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만난 진돗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산악 레이싱 팀 노스스타의 리더로 전 세계의 극한 코스를 도전하는 글로벌 익스트림 챌린지라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이렇게 한국과 특별히 연결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의 산악 환경은 자연이 정말 아름답고 동시에 아주 험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산악구조대와 협업하며 훈련받을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큰 기대를 했죠. 그곳에서 만난 구조대원들은 단순히 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다하는 분들이었어요. 한 번은 훈련 중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길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구조대원들이 차분히 서로를 돕고 길을 찾는 모습에서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답니다. 그 순간,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 팀에 꼭 필요한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 노스스타 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팀이에요. 저마다의 사연과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죠. 예를 들어 소피아는 구조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있지만 팀 활동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네이트는 뛰어난 개인 능력을 가졌지만 협동심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 역시 리더로서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릴 자신이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의 산악훈련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험난한 지형, 예상치 못한 날씨,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팀원들끼리 조금씩 마음을 열고 진짜 팀이 되어가는 모습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여정에 보물이란 특별한 존재가 나타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에서의 훈련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제가 큰 위기를 겪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제 리더로서의 자질을 시험받는 날이기도 했죠. 산 정상에서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면서 거센 바람과 비가 쏟아졌어요. 팀원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를 부축하던 나머지 팀원들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원래 목표했던 정상까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하산할 것인가. 저 자신도 지쳐 있었지만 구조대원들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팀워크란 서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저는 바로 팀원들에게 하산을 지시했고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팀원들이 제 결정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앨리슨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무리해서 다쳤을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리더로서 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우리 팀원들은 그 이후로 더 신뢰하며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네이트는 처음으로 다른 팀원의 장비를 점검해주며 고맙다고 말했고, 소피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구조, 지식을 팀원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우리 팀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대회 준비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요. 111km의 험난한 대회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선 이런 팀워크와 정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대회에서 우리가 겪게 될 사건들은 제가 그때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한층 더 도전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만난 진돗개 보물. 그의 이야기는 곧 시작됩니다. 글로벌 익스트림 챌린지 대회 날이 가까워지자 저와 팀원들은 긴장과 기대 속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대회는 전 세계에서 모인 50개 팀이 111km에 달하는 험난한 코스를 완주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이 코스는 산악, 강, 숲을 아우르며 모든 팀이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만 했어요. 대회 첫날 노스스타 팀은 초반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훈련 방식을 바탕으로 체력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며 서로를 돕고 격려했죠. 반면 다른 팀들, 특히 티탄팀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그 팀의 리더 에릭은 최신 장비와 강력한 팀원을 자랑하며 다른 팀들을 깔보는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 팀만이 이 대회를 지배할 거야 라는 그의 말에 다른 팀들은 인상을 찌푸렸죠. 그런데 3일째 아침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팀은 한 산악 구간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만 다른 팀들에게 뒤처지고 말았어요. 기운이 빠진 채로 산중턱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야생동물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건 다름 아닌 한 마리의 진돗개였어요. 그 진돗개는 한눈에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하얀 털이 빛나는 듯했고 눈빛은 정말 영리해 보였죠. 우리는 그 개에게 물과 음식을 건네주었는데 놀랍게도 이 진돗개는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길 잃은 개인 줄 알았지만 곧 그의 행동에서 특별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개에게 보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건 그가 첫 번째로 우리를 도왔을 때였어요. 복잡한 숲속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중 보물이 먼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아주 정확하게 길을 찾았고 덕분에 우리는 다시 코스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팀원 모두가 그의 영리함에 감탄했고 네이트는 이 친구가 우리를 구했어. 보물 같은 녀석이야 라고 외쳤죠. 그날부터 그는 우리 팀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어요. 보물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어요. 대회가 진행되면서 그의 감각은 몇 번이고 우리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강을 건너는 구간에서는 그가 먼저 깊이를 확인해 주었고 미끄러운 암벽 구간에서는 그가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줬어요. 팀원들은 보물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뢰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대회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티탄 팀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졌죠. 에릭은 노골적으로 우리 팀의 방식을 비판하며 운에 의지해서는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비꼬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대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그러던 중 대회 코스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깊은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서 잘못하면 팀원 중 누군가가 다칠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물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왔죠. 그는 물살이 덜한 곳을 찾아 몸으로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그를 따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보물의 지혜에 감탄하며 웃음 지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보물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진짜 팀워크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거였어요. 보물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가 단순히 똑똑한 개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우리와 교감을 나누며 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팀원 소피아는 구조 전문가로서 보물이 보여주는 행동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직감과 판단력은 보통 훈련된 구조견에서도 보기 힘든 능력이에요. 소피아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며 보물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나 대회는 점점 더 험난해졌어요. 하루는 산중턱에서 길이 끊긴 상황을 맞닥뜨렸죠. 앞은 절벽, 뒤는 암벽, 그리고 다른 팀들이 우리를 추격 중인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때 보물이 앞서가며 낙석이 없는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고 우리는 그를 따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네이트가 갑자기 멈춰서며 말했죠. 보물이 우리를 살렸어. 얘는 그냥 개가 아니야. 이 팀의 가이드야. 이후에도 보물은 팀원들에게 많은 용기를 줬어요.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보물이 앞장서 길을 찾는 모습은 모두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소피아는 보물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며 감사를 표했죠. 한편 티탄팀은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특히 에릭은 보물이 우리를 돕는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동물을 믿고 대회를 치른다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물의 도움과 팀원들의 신뢰가 진짜 힘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물이 우리와 함께한 날들 속에서 그는 단순히 우리를 이끄는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팀원들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어주는 존재였어요. 예를 들어 네이트와 소피아는 늘 의견 충돌이 잦았지만 보물을 챙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앉아서 보물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칭찬을 건넸답니다. 내가 장비 점검을 그렇게 꼼꼼히 하는 줄 몰랐어. 너야말로 보물을 잘 돌보는구나. 생각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보물은 우리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코스를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주할 수 있었고 점수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티탄팀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뒤처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희는 계속 경계를 늦출 수 없었어요. 보물과 함께하는 여정은 단순히 대회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하면서 우리는 자연과의 교감을 배우고 진정한 팀워크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순간에도 보물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놀라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대회는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접어들며 가장 험난한 산악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높은 고도와 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해 팀원들의 체력은 한계에 가까워졌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때 보물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의 직감과 지혜는 더 큰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산 정상 부근에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코스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지도에서도 명확한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팀 티탄은 망설임 없이 가장 짧아 보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반면 우리는 보물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팀들이 선택한 길에서 낙석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네이트는 보물의 선택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친구는 우리보다도 이 산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대회 주최 측에서 배치한 구조대원들이 급히 우리를 찾아왔어요. 티탄팀이 길을 잃었고 몇몇 팀원이 다쳤다는 소식이었죠. 구조대는 우리에게 티탄팀이 이동했던 구간을 알려주며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티탄팀의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릭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다른 팀들의 이동 경로에 표식을 남겨 혼란을 주려 했던 거였어요. 그 표식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많은 팀이 이 함정에 넘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보물은 그 표식을 보자마자 갑자기 꼬리를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멈추게 했어요. 그의 경계심 덕분에 우리는 함정을 피해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죠. 이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물의 대단함을 실감했어요. 그는 단순히 우리를 돕는 존재를 넘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수호자였어요. 보물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죠. 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대회 마지막 날 산 정상에서 벌어졌어요. 마지막 코스는 무너진 암벽으로 가득했고 얕아 보이는 눈 아래는 얼음층이 숨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디디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보물을 믿기로 했어요. 보물은 앞장서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으며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무사히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팀들의 축하 속에서 저는 보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우리 팀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넌 우리 팀의 진정한 영웅이야. 보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손을 핥았고 그 모습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대회가 끝난 후에도 보물이 우리 팀에게 남긴 가르침은 계속될 거였죠. 마지막 코스에서 보물이 우리를 이끈 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 팀의 신뢰를 하나로 묶는 순간이었어요. 암벽을 넘고 눈 덮인 길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며 눈사태의 전조처럼 보이는 작은 낙설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보물은 앞장서 걷던 네이트의 앞을 막으며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네이트가 멈춰 서서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그러나 보물은 끊임없이 경계하며 네이트의 발 아래를 지저가리켰어요. 소피아가 다가와 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고 그 아래에는 얇게 가려진 균열이 있는 얼음층이 드러났어요. 조금만 더 갔더라면 네이트는 깊은 크레바스 아래로 추락할 뻔했죠. 보물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이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보물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순간 저희 모두는 그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팀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보물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팀 티탄이 의도적으로 남긴 함정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는 과정에서 보물은 우리의 경로를 계속 살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듯했어요. 특히 한 산악 구간에서 바위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보였을 때 보물은 빠르게 앞질러가 가장 안정적인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 팀에게 단순히 경로를 찾는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우리는 보물을 통해 팀원 한 명의 가치와 책임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어요. 이후 티탄팀은 대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주최 측에 밝혀져 실격 처리되었어요. 그들의 오만한 태도와 부정행위가 결국 그들 자신을 실패로 몰고 갔다는 것을 보며 우리 팀은 정직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밤, 팀원들은 조용히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 여정에서 배운 점들을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보물은 제 무릎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네이트가 조용히 말했죠. 앨리슨, 우리가 이 팀에 보물을 만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 친구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준 존재야.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동시에 가장 감사했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대회는 끝났지만 보물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과 감동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었어요. 대회 마지막 날, 주최 측은 우리 팀에게 특별 스포츠맨십상을 수여하며 그 이후로 팀워크와 정직한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 상은 단순히 상금이나 메달이 아니라 우리가 대회를 통해 배운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더 뿌듯했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보물은 체력적으로 조금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맑고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보물이 한국에서 온 특별한 친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제작했어요. 이 영상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죠. 한국 진돗개의 지혜와 충성심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하며 이런 동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요? 라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저는 대회를 마치고도 보물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물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보물이 제 옆에 항상 함께할 수 있게 되었죠. 보물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히 우리 가족과 어울렸어요. 그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답니다. 또한 보물과의 여정에서 얻은 영감으로 저는 산악구조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대회 중 보물이 보여준 직감과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동물과 인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구상하게 된 거죠. 이는 특히 한국의 산악구조대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어요. 보물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그는 우리 팀에게 단순히 위기에서 구해준 영웅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법,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며 진정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특별한 존재였답니다. 지금도 보물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은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에요. 산책 중에 보물은 언제나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어려운 순간에 웃음을 주며 제 삶에 색다른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우리 노스스타 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가치를 바탕으로 다음 도전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보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저와 우리 팀에게 언제나 빛나는 보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